네,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를 담당하게 될 강사 김웅식입니다. 닉네임은 한다맨입니다.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사람인데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도 한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 오프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수업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했죠, 수업을.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너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1급도 하고 있는데 뭐 2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 있다? 되게 유명한 자격증이죠. 많이 알아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냥 일반 상담에 오셔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또 뭐 대학생들이 취업을 대비해서 취득하기도 하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데 가산점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 진급하려고 하고 중3 같은 경우는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뭐 또 가산점이 있어서 하여튼 되게 유명한 자격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엑셀이죠.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직업, 모든 계통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고 과목이 바로 엑셀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의 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 컴퓨터 활용 능력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필기 시험에서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시험에서 컴퓨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용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대해서 이 운영체제의 사용법에 대해서 문제를 필기해서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그 명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워낙 엑셀을 많이 쓰니까 회사에 직접 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엑셀 자격증을 만들게 된 거죠. 컴퓨터 1급 같은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같은 경우는 엑셀에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죠. 그 액세스가 추가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뭐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려운 편인데 그 제가 권장하는 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좀 가지고 놀 정도로 이렇게 숙달시킨 다음에 1급을 도전하기를 주로 권합니다. 학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요. 특히 엑셀이 많이 어렵죠. 엑셀의 함수와 뭐 직접 비주얼 베이직을 띄워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거나 프로시저문을 직접 비주얼 베이직으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라 합니다. 2급이 없는 상태에서 1급을 도전하고 바로 포기해서 2급으로 낮추는 경우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2급을 수업해야 되니까 자,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엑셀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엑셀을 띄웠는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립니다. 이 파일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들이 이 시트들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를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건데 기본 작업 1번 같은 경우는 단순 입력입니다. 제목은 써 있을 거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그죠?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 하나를 딱 쓴 다음에 얘를 그냥 땡기시기만 해도 뭐 자동으로 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오타 없이 입력만 하시면 5점이 되는 거예요. 5점짜리고요. 그리고 기본 작업인은 지금 이건 완성본입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런 서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서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그 5문항이 출제가 돼요. 이 기본 작업위에 한 문항당 2점인데 총 10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자, 얘랑 얘를 하면 15점을 득점하시는 거죠.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지금 보입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5점입니다. 난이도에 비해서는 점수 배점이 좀 낮은 편인데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총 만점이 100점이거든요. 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점수가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놓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 작업이 출제가 되죠.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그죠?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함수가 중요하거든요. 자, 얘가 다섯 문항이 또 출제가 됩니다.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함수 문제는 하나당 8점짜리예요. 그러니까 8, 5, 40, 그러니까 40점짜리예요. 이 계산 작업을 한 문제도 득점하지 못하신다면 그러면 60점을 받으셔서 불합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2개 이상 틀리시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개 틀려도 합격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네. 다음요. 이 분석 작업 같은 경우는 부분합,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분합이 출제가 된 거예요. 부분합이라든지 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목표값 찾기라든지 뭐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하나당 이 분석 작업 하나당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하나라도 놓치면,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시거나 얘네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그러면 그냥 10점을 주지 않고 빵점을 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제를 꼼꼼히 보시고 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읽는데 그냥 앞에만 대충 보고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석 작업 지금 2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표라는 기능이 출제가 된 겁니다. 이 데이터표도 마찬가지예요. 10점이 됩니다. 10점 만점이 됩니다. 요 하나당. 얘도 마찬가지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데이터표 기능을 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하는데 여기에 또 간혹 가다가 서식을 주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맨 밑에 줄에. 그 문항 맨 밑에 줄에. 근데 그걸 또 놓쳐가지고 엉엉 울고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다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2개의 매크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라는 거는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클릭했을 때 셀의 위치 아무데나 두시고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매크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이름을 잘못 쓰셨거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합계 매크로인데 얘를 눌러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합계 매크로를 제대로 만들었는데 매크로 이름을 잘못 만들어서 합계인데 뭐 합계 계산, 아니면 합계인데 여인데 뭐 애이라고 오타를 쳤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얘도 10점짜리죠. 하나당 5점짜리니까 10점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요. 자, 차트 문제는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가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항이 5문항이 나오거든요. 한 문항당 2점짜리 문제가 되는데 그 문항에 따라서 이 차트를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주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또는 두 번째 유형은 아예 없어요. 차트가 없고 새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이 있고 만점은 10점 만점이 된다라는 거, 그걸 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능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물론 이 함수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 출제되는 유형의 문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능을 배우셔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말 시험 같은 거를 준비하시려면 간혹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컴퓨터 학원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수업을 띄고 있는데 경력이 20년 됐다고 얘기했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많이 했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되나요? 2달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 성실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커말 같은 경우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지금 인강 듣잖아요. 그죠? 인강 들으시는데 지금 이 제 강의, 이 소개 강의를 듣고 이 다음 강의죠.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본 수업을 들어가셨을 때는 절대로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하고 하루 쉬고 뭐 하루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작했으면은 빠르게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에 쫙 들으세요. 한 번에 쫙 쉬지 마시고 하루에 뭐 몇 강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쭉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숱하게 많이 봤어요. 저는 하루 나왔다가 이틀 쉬었다 나오면 까먹어요.
전에 배웠던 기능들이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에서 메뉴가 있었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복습해야 돼요. 그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인강의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지만, 장점은 한 번에 몰아들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그냥 쭉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복습도 하시면서 쭉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듣고 놀아요. 난 오늘 내가 한 3강 정도 들었으니까 한 3일 쉬었다 들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까먹습니다. 물론 정말 머리 좋은 분도 많죠. 그죠? 그리고 엑셀을 워낙 잘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제 강의를 본 수업을 들어가시게 되면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난 정말 매일매일 듣겠다. 매일매일 들어서 나는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낼 거야. 아니면 2주일 만에 끝낼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학원에 있어요. 평일날은, 제가 금요일날은 보통 이제 인강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수업 준비, 학원의 수업 준비 때문에 금요일은 쉬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있어요. 항상 두목넷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답변 달아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질문했는데 답을 바로 안 올리는 경우는 한 5분 있다 오나? 하여튼 문자가 옵니다. 문자 오면 제가 수업 중이면은 바로는 못해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거라도 본인이 헷갈리거나 모르거나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 여러분들의 권리인데, 그죠?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한다면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난 직업이 이건데. 저는 알려드리는 게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다고 생각하셔도 내가 진짜 헤매고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 관계없습니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작업을 하시는데 실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얘를 순서를 이렇게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변경되면은 다른 것들이 다 맞아도 불합격하십니다. 그냥 탈락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냥 원래 줬던 순서 그대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하고 이름을 바꾸시거나, 이 이름을 내가 임의대로 바꾸시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시트를 하나 추가했다. 시트 하나를 추가했는데 아무 곳에나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신다면 불합격하십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불합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2018년 개정이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2018년부터는 버전을 오피스 2007에서 2010으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 2007 버전에서는 동그라미 마이크로소프트 버튼이 있어요. 엑셀 버튼, 오피스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 버튼이 동그랗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파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고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는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이 결과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주냐면 자꾸 수험생들이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합을 하실 때 순서를 바꾼다거나 또는 이 요약, 이 합계인데요. 합계를 구하실 때 한 줄에다 그냥 구하셔야 되는데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잘했는데 왜 빵점 나왔냐고 그렇게 상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문제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정되어 있는 2018년부터 이제 현재 변경되어 있는 이 시험은 오히려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계산 작업은 좀 어려워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나오긴 하지만 2급 수준으로 나오긴 하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는 좀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지가 아니고 조건이죠.
I가 아니고 얘네 상공회의소에서 I가 아니죠. 그죠?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버전이 틀렸죠. 그죠? 얘네들은 뭘 이걸 실수를 하고 그래. 그 2010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 40분이에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작을 하시게 되면 상시 시험을 접수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암호를 치는 암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 암호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인강에 있는 그 예제들도 다 암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은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저장 버튼만 눌러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됐습니까? 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해서 나는 내 문서에 할래, 난 바탕화면에 저장할래,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은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장해라, 변경하지 말고 그냥 저장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가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딨냐고. C에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뭐 이런 데서 제가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딱 누르면 바로 원래 떠요. 바로 뭐가 뜹니다. 텍스트 파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원래는요. 보이는데 만약 경로가 틀렸다. 그러면 내 PC에 로컬 디스크 C를 가라. 잠시만요. 로컬 디스크 C를 가면 OA라는 폴더가 있다. 이 안에 가면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폴더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들어가면 텍스트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럼 걔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시면 된다. 뭐 이런 경고, 뭐 지시사항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실격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제시된 시트 및 개체의 순서나 이름을 임의대로 변경했다. 이름 변경하면 그 시트만 빵점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냥 실격 처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시된 시트 및 개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 또는 요구한 셀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수험자가 임의로 셀의 위치를 변경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시하지 않은 셀의 이동이나 수정,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해 셀의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련 문제 모두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있었는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이동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변경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문제는 빵점을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형이나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어 있다. 차트 2개 만들어 놓고 위에 얹어 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동일한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주어진 시트 및 개체의 설정값 또는 기본 설정값으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의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10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의사항이죠. 그죠? 주의사항을 한번 시험장을 가시면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지금 시작할 때 그 입력부터 해서 쭉 각 기능별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수업이 들어가고요. 되게 많죠. 그죠? 많습니다. 기능들이 아주 많아요. 배워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계산 작업을 좀 뒤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들을 배우면서 계산 작업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기능들을 까먹게 됩니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랑 동일한 과정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 작업만 빼고 나머지 기능을 다 배웁니다. 다 배우고요. 기출문제 4개를 가지고 기출문제 4개를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듣는 건데 이 기출문제에서 계산 작업만 빼고 나머지 기능을 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기능도 입력 작업은 좀 빼시고 하세요. 입력은 어차피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시간 되시면 하셔도 되는데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신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시간을 재면서 40분이니까 시간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기출 문제를 한 4개 정도 하시게 되면 위의 기능들이 이제 숙달이 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함수는 각 함수별로 묶어놨습니다. 함수별로 묶어놨고요.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문제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제가 촬영하면서 얘를 기록해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찍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논리 텍스트 함수 두 강 정도를 들어보시고 나서 테스트 들으시고 수학 찾기 함수 뭐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4개를 풀었는데 이 기출문제 4개에서 이 계산 작업을 뺐었잖아요. 그죠? 그 계산 작업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해보신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시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날짜를 잡으시면 되죠. 시험 날짜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사시는 데랑 가까운 지역에 상공회의소에 그 시험 날짜나 시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요 정도쯤 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날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쭉 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시는데 상공회의소 A시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꿀 거라고, 이런 유형으로 바꿀 거라고. 그래서 이 유형에 맞춰서 위에 그 모든 이 강의들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시간 재시면서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하시겠죠, 그죠?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점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몇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강의 한 편으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함수편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하니까 제가 워낙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파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애들이 헷갈려 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 위에서는 안 배웠던 그런 기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꼭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실력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함수 말고 이제 그 외에 기능들 있죠.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부분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에서도 많이 물어보던 것들, 실수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거의 100%인데 뭐 한 90% 이상 합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는 합격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환 다운을 받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은 그 인터넷에 그 두목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커말 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 커말 워드를 들어가시면 지금 아직 그 촬영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2018년 전에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죠. 참 쑥스럽습니다. 그죠? 네. 항상 웃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뭐 시계 광고를 하냐고. 시계도 할 턴 그렇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자, 여기 커리큘럼에 들어가시면은 요 위에 요런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가 있고요. 강의에 요 교환이 있습니다. 이 교환을 다운받으시면 문제지와 예제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지에는 그 PDF 파일로 문제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필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고객센터에. 그럼 여기를 들어가시면 그 PDF를 볼 수 있는 뭐 2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2가지 중에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제 강의 교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질문이죠. 질문은 요 학습 질문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질문을 쭉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쭉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 그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의사항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커말 같은 경우는 시작이 반 이런 건 아닙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그냥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커말은 강의를 들어갔으면 바로 쭉 연달아서 빼먹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